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71차고요. 오늘 408페이지예요. 영리한 협상가는 지고도 이긴다는 거죠. 지고도 이긴다. 지는 게 뭔지, 그쵸? 네. 볼게요. 벤더빌트 대학의 블루스 베리와 레이 프리드먼은 뛰어난 협상가는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 분석하며 여러 사례를 추적해 감춰진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가정하고 협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아들이 뭘 하는지, 아들이 만들어낸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와인, 뭐 이런 것도 대접을 하고, 자기 아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보 수집, 상대방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져야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우리 일을 봤을 때는. 예. 연구자들은 먼저 MBA 학생 약 100명의 GMAT 시험 점수를 근거로 지적 능력을 평가했다. GMAT 시험은 경영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널리 활용하는 것으로 언어와 수리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2명씩 짝을 이뤄 한 명은 새로 들어설 쇼핑몰 개발자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그곳에 입주하려는 가게 주인 역할을 맡아 협상을 벌였다. 베리와 프리드먼은 학생들이 협상을 끝내고 제출한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 어느 쪽이 더 큰 이익을 보았는지 검토했다. 예상대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협상했을 때 공동의 이익이 가장 컸다. 베리와 프리드먼은 더 영리한 협상가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리라 기대하며 자료를 세분화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영리한 협상가는 상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 베리와 프리드먼의 설명을 들어보자. 영리한 협상가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듯하다. 상대에게 어떻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 그들은 자신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상대가 이익을 얻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적은 비용을 들면서 상대가 이익을 얻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가 성공하도록 더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상대가 성공하도록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대릭이 2부 리그 선수의 에이전트에서 더 많은 돈을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자신은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선수와 에이전트에게는 큰 이익을 안겨주는 성공한 기버의 행동이었다. 몇천 달러 정도는 팀에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선수에게는 거액이다. 무엇이 대릭을 이타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을까? 그 에이전트와 협상을 진행하기 얼마 전 대릭은 평판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을 했다. 평판의 소중함, 협상 수업 과정을 마치고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협상가에게 투표해 상을 주었다. 대릭은 가장 협력적인 협상가 부문에서 0표, 가장 창의적인 협상가 부문에서 0표, 가장 도덕적인 협상가 부문에서 0표를 얻었다. 사실 그가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뿐이었고 그는 엄청난 득표수로 그 상을 차지했다. 가장 무자비한 협상가 부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무자비한 협상가예요. 그 주의 대릭은 그보다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상을 받았다. 그는 경영대학 역사를 통틀어 유일하게
자기가 한 번도 수상한 적 없는 수업에서 가장 무자비한 협상가로 뽑힌 학생이 되었다. 그가 협상 수업을 수강할 때 다른 협상 수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립과 흥정을 벌인 일도 없었고 그를 만나본 적도 없는 학생도 많았다. 그럼에도 대립의 평판이 빠르게 퍼져나가 모두들 그를 가장 무자비한 협상가로 뽑은 것이다. 대릭은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 세계의 룰로 협상을 벌였다. 프로 선수들, 프로 선수로 살아오면서 그는 가급적 많이 쟁취하지 않으면 폭우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을 배웠다. 팀과 선수는 언제나 대결을 했습니다. 팀은 늘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려 했고, 그런 탓에 나는 협상이란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일종의 전쟁과도 같다고 생각했죠. 나는 더욱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가장 무자비한 협상가라는 낙인이 찍힌 이후 대릭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취한 호혜 방식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테이커 노릇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였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내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릭은 2부 리그 선수 에이전트와의 협상에서 계약을 뒤집고 돈을 더 많이 준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호의를 낳았습니다. 에이전트는 엄청나게 고마워했지요. 그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을 때 그 에이전트는 내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건 우리 팀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무자비하던 녀석이 좀 성숙한 모양입니다. 나는 성숙은 대립의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숙은 성장과 발전 과정을 함축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대립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그가 수년간 품었던 핵심적인 가치에서 퇴보한 셈이기 때문이다. 대릭이 테이커처럼 협상하기 훨씬 이전 동료들은 그를 너그럽고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는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시간을 내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스포츠 경영에 관심이 있는 동료에게 조언을 주었고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어린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다. 또한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해 그가 뛰었던 모든 팀에서 주장으로 선출되었다. 심지어 그의 첫 프로팀에서 신인의 신분으로 주장이 되기도 했다. 데릭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선수들이 팀을 우선시하고 양보하는 그의 헌신에 존경을 표했다. 협상 계약을 뒤집은 데릭의 태도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배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의 오랜 가치관을 다시 표현하고 신뢰를 얻은 결과였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직업적으로는 매처처럼 행동하고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대립 같은 사람이 가장 무자비한 협상가 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 최근 대릭은 상대 팀이 선수들에게 관한 정보를 모으도록 도와준다. 비록 제로섬과 유사한 스포츠 세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지만 그는 과거에 자기 팀에서 뛰어난 선수들에 대해 경쟁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경기장에서 뛸 때는 상대팀을 박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밖에서는 항상 그들을 도와주려 노력합니다.
이제 데릭은 자신이 테이커에서 기보로 바뀐 덕분에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프로팀을 육성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외부인이 자기가 이타적으로 바뀐 것을 알면 어떻게 될지 아직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데릭 소렌스는 가명이었다. 선수에게 주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성공한 수많은 기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 책 1장에서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친절과 동정심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썼던 금융회사 중역 세리안 플레세이를 떠올려보라.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을 때 그녀도 대릭처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허락해 주었다. 6개월 후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기버가 벽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나는 기버가 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뒀지요. 자유롭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 세리안이 처음 자신의 이타적인 성향을 알았을 때는 위험성에만 집중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요? 그들은 그녀가 강인하고 결과지상주의자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베푸는 행동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녀는 직업적 역할 모델들이 모두 기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준거 틀은 갑자기 뒤집어졌다. 기버는 늘 맨 밑바닥에 있다는 편견과 달리 상당히 많은 기버가 정상에 서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성공한 사람을 멀리서 한번 바라보기만 할 경우에는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사실이다. 오히려 성공한 테이커들이 강력한 화법을 구사하고 공로를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성향 덕분에 주로 조명을 받게 마련이다. 성공한 테이커들이 목소리가 크죠. 그래서 진짜 성공한 기버들이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나보다는 타인들을 위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테이커는 자기가 했다라는 걸 주장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가려지기는 하는데 한번 언뜻 봤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자세히 유심히 보게 되면은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진짜 조용하게 남을 돕고 있는 기부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음, 영리한 협상가는 지고도 이긴다. 그쵸? 네, 또 볼게요. 뒤에 되니까 빨리 읽고 빨리 또 저기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그쵸? 기버 독식 시대. 기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기버의 독식 시대가 있고 기버가 모든 것을 가져간대요. 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위험성에만 집중했다. 여기 보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페리안이 처음 자신의 이타적인 성향을 알았을 때 위험성에만 집중했다. 이타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집중하느냐? 저는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집중에 대해서 어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인도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인도? 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직도 과거에 사는 거야. 뭐 중국 해봤더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 시장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 어제 강의 듣다가 어디다 집중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 60이 된단 말이에요. 60이 되면은 제가 끝까지 오래 할 수는 없고 제가 3년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집중하는 몰입하는 게 3년이다라고 하니까 몰입의 정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몰입할 때는 주변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주변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 몰입하는 정도를 가지고 제가 음, 젊은 사람들 내가 계속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죠. 이렇게 MZ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MZ 세대를 더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어디다 할 것이냐. 제가 34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정신없이 했어요. 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야, 돈이 좀 많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30대를 내가 뽑아서 이걸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대요. 인도 시장과 30대. 제가 내가 주의를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그냥 멈춰 있었고 이랬구나, 주의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음,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있잖아요. 나는 젊은 사람이 좋아. 나는 젊은 사람이 좋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콜드를 해도 그렇고 컨택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예쁘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생긴 거는 뭐 생긴 것도 뭐 생김새, 뭐 외모도 이렇게 있지만은 진짜 능력 있는 젊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뭔가 사업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 어디서 찾지? 이제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어디서 찾으면 될까? 또 새벽에는 젊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인스타에서 찾아야 되나? 스레드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학교 앞에 가 있어야 되나? 학교 앞에서 20대인데 20대일 것 같은데 어디 가서 30대들이 많이 모여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찾게 되는 거죠. 내 주의가 집중이 어느 쪽으로 가 있을까. 그래서 집중을 내가 결핍되고 안 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잘 되는 데에 되어 있느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 주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강의를 또 들으면서, 그러니까 살짝살짝 선생님께서 사업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마인드가 아직 더 바뀌어야 그게 막 이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어느 쪽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누군가를 돕는다. 그쵸? 누군가를 도우면서 누군가를 도와야 나도 잘 된다. 근데 돕기 위해서는 얄미운 사람도 있고요. 기가 찬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맞물려 가지고 투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아, 나는 저 사람이 저게 까부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까불고 덤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딱 알아야 되는 거에서 모를 때는 회피를 싹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그 회피하는 그 상황들이 회피하는 상황을 나는 덤비는 거로 보이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회피하는 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는 습관성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는 거야. 나한테 덤비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신념대로 하다 보면은 그게 딱 맞물려져 가지고 내 건 내가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대다수가 그렇게 돼서 투사를 서로 다른 문제로 투사를 해요. 근데 탁 맞물려요. 희한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의가 보내는데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게 덤빈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직도 내가 경쟁하고 열등감에서 질까봐를 주의를 보내고 있구나 내가. 그쵸? 근데 지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저 사람은 A를 잘하면 이 사람은 B를 잘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해도 A와 B와 C와 D와 E를 잘 함께 하고 있으면은 함께 잘 어우러지게끔 그쵸?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지는 거를 내가 또 해야 되는 거고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그 신념대로 막 봤던 부분들을 점점 내 것이 지워지면서 그냥 자꾸, 어, 신념대로, 한쪽 편, 내 신념대로 보는 쪽이 있었더라면 그게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하면 퍼즐을 잘 맞춰서 완성이 되지?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내 신념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 신념이 없어져야지만, 내 기준이 사라져야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413페이지 보면은 볼게요. 기버 독식 시대. 독식 시대다. 기버. 기버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기버가. 나는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호의 성향이 깊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언젠가 수많은 기버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성공을 거두었음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기버는요, 진정성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받아도 내가 진정성 있게 하면 큰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요만큼 받는데 아주 손해보지 않으려고 깎아버리잖아요. 아우, 정이 없어. 다 깎아버리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 아니요. 내가 그걸 보는 내가 있다는 거죠. 저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떠냐? 그러니까 나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깎아주는 내가 있다는 거죠. 깎아주는 나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적으로 지금 이제 2달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에너지를 더 미쳐버려야 되겠다. 미친다는 건 더 몰입을 해야 되겠다. 완전 몰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더 몰입을 해야 되겠다. 몰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완전 몰입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몰입해서 3년을 집중하고 내년을 바라보는데 인도 시장과 젊은 사람들을 찾기 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 몰입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찾는 거, 30대 찾아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대. 무조건 그냥 사업적으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적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 30대가 누가 있는지. 30대를 찾아가지고 뭐 20대 후반, 30대 뭐 결혼한 사람들, 결혼 안 한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들이 더 돈이 필요함을 더 느껴요. 필요성을 좀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아놨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또 뭔가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돈만 가지고 돼서는 아닌데 진짜 진취적인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볼게요. 나는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그쵸? 네. 그래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들이 모두 기보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들은 모두 기보다. 내가 존경하는 이들이 기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널리 전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그들에게 기보로서의 어떻게 정신세계를 가지고 행동했느냐라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고도 널리 전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와튼 스쿨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내 목표는 세상에서 분석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가르쳐 더 나은 리더, 관리자, 협상가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호혜의 고리 활동을 소개하고 이 책에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결국 누가 성공 사대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겠는가? 학생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기보를 지목했다. 누가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겠냐고 물었을 때는 학생들의 대답이 테이커와 매처로 반씩 나뉘었다. 나는 다소 이단적으로 들릴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학생들에게 모두들 기버의 성공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해준 것이다.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돕는 사람들 중 다수가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만 조정해주면 그들도 누구나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로 오를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성공은
하나의 부산물로 따라온다. 나도 내가 힘든 싸움을 벌여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이 책이 그것을 증명한다. 증명하는 건 내일 읽을게요. 28페이지.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 책이 지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성향을 간직하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여기서는 내일 할게요. 제가 이걸 몰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몰입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했더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기버책을 읽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걸 떠올렸거든요.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기버로서 존경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구절을 읽는데 내가 무엇부터 실천해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천해서 한번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30대 군단을, 팀을 한번 쭉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찾았습니다.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실천을 오늘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호킨스 박사님 영상 보여주는 시간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죠. 네,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다음 주에 11월 11일 날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12월 6일, 7일, 그다음에 12월 6일, 7일 날 깨달음 시크릿이 있어요. 진짜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들어서 경험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경험할 때까지, 하고 나서도 선생님이 해주실 때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 에너지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요번 주 일요일 날, 11월 9일 날은요, 사업적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대전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가 어떻게 이 사업하는데 내가 몰입을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하면 그들도 저쪽으로 가다가 일로 같이 와요. 근데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하고 쟤는 왜 저래? 이래서는 응집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들에 좀 답답함이 좀 뭔가 있었는데 돌파구를 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네, 의식이 높으신 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네, 그, 찾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찾고자 하는 그런 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의식 공부 같이 듣고, 같이, 요번 생에 행복하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끝나고 명상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명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